여기다 뭐 굉장히 내 인생을 갈아놓고 뭐 이거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요.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. 알겠죠?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신한테 큰 오점이다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. 그래서 나는 그냥 취업을 하는데 공무원 선택한 거고 다른 친구들 취업 준비할 때 난 이걸 준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세법을 하는 이제 김영석 세무사라고 하고요.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부터 해서 세법을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. 우선 세무직 공무원 하려면 당연히 뭐 세법도 알고 회계도 알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세법하고 아마 회계는 뭐 다음에 보시겠지만 평소에 보지 않는 거라서 좀 어려워요.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. 우선 세법을 이제 공부하실 때 저희가 몇 가지 당부할 것만 좀 말씀드리면 세법은 이제 암기 과목이에요.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해도 좀 필요하죠.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이제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힘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든 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우선 지금 초반이니까 어쨌든 아직 내년 시험까지 봤을 때는 약간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. 근데 암기를 놓으시면 안 돼. 암기도 계속 병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. 뒤로 갈수록 비중을 얘는 줄이고 얘를 좀 많이 끌고 가야 되고 뒤로 갈수록은. 근데 지금은 얘한테 비중을 좀 높이고 얘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래서 암기는 그래도 손 놓으시면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.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보면 단순하게 암기로만 커버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한 60에서 70% 되거든요.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. 그러면 암기만 잘하면 그냥 그대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 잘 되면 점수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사례형 같은 문제는 이해가 좀 필요한 거지, 걔네들은. 케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내 어떤 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라는 거. 그래서 사례형 같은 문제가 이제 또 뭐 잘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들도 한 10%에서 20% 정도 낼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 이해를 좀 요구하는 거죠. 얘네들은. 그래서 좀 점수를 좀 높게 받으려면 이해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형태가 있는데요. 근데 거의 출제를 잘 하진 않아요. 얘는. 그래서 안 내던가 뭐 10%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회계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. 회계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. 회계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계산은요. 법을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. 법을 이해한 다음에 이 숫자를 더할 거냐 뺄 거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. 어떤 복잡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산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야? 암기를 잘 했냐지 내용을. 그걸 바탕으로 네가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회계와의 계산과 좀 의미가 다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안 되면 점수는 무조건 안 나와요. 합격할 수가 없어요. 저희가.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그냥 평이 난이도라고 봤을 때 세법에서 80에서 그래도 85는 저희가 받아줘야 되거든요. 얘들이. 시간은 한 12분 정도를 끊으면서 문제 풀 때 시간을 확 줄이고 점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셔야지만 회계 쪽에서 시간을 좀 써야 된단 말이에요. 걔네들은 시간을 많이 쓰니까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줄여주는 파트라고요. 법 파트는. 그래서 암기를 꼭 잘 하셔야 돼요. 암기. 그래서 틈틈이 암기 잘 하시고요. 근데 잘 안 외워져 해보시면.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. 다른 과목이 뭐 잘 외워져요? 다 안 외워지잖아. 그렇죠? 마찬가지인데 반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한 번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짧게 투입하셔갖고 계속 보세요. 알겠죠? 간단히라도 보시면서 회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알겠죠? 많이 접할 수 있도록. 그러면서 이제 노출을 좀 많이 시켜갖고 그 법 표현에 내가 익숙해지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내가 오늘 열심히 해갖고 다 외웠다. 자고 나면요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.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실제로 그래요. 한번 오늘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공부하고 나면 내일 경험할 수 있어요.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휘발성이 높단 말이에요. 세법은.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걸 잡으려면 날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돼. 얘를. 또 날아가기 또 한 번 더 봐야 돼요. 그러니까 텀을 짧게 줘야 돼. 무조건 얘들은. 짧게 해주고 계속 돌려줘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온 것 같아. 내가 좀.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달 쉴까? 쉬었어요. 그럼 다시 오늘로 돌아오는 거야. 여러분 실력이. 다시 7월 오늘로 오는 거예요. 다시 바닥이야. 그렇기 때문에
얘는 반복해서 보시고 텀을 주면 안 돼요. 계속 가는 거야. 계속. 손에 놓는 순간 점점 날아가고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래서 굉장히 휘발성 강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꼭 반복을 잘 하시고, 그리고 물론 여러분 시간 뭐 수업 듣고 하느라 시간 부족하겠지만 어떻게든 해서 일주일에 한 2번은 무조건 보세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고 한번 보고 뭐 내일도 수업 한번 본 다음에 그걸 다시 주말에 보던 어떻게 보던 한 번 더. 알겠죠? 그걸 보셔갖고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. 오늘 보고 복습하고 다음 주에 만나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정말로.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복습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. 시간 어떻게든 빼갖고. 그래서 반복을 잘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만 보세요. 알겠죠?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읽고 표시한 것만 보세요. 그 외에는 본인 범위를 넓혀갖고 더 읽어보지 말고요. 그거 외에는 보지 마세요. 불안한데요? 같이 얘기한 것도 못 외운다니까. 실제로 해보시면.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보세요.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. 알겠죠? 수업 내용만 복습 잘 하시고, 그것만 암기 잘 하시고. 그래서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쉬는 시간 같은데 여러분 실강을 하시니까 수업 끝나고 또는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, 뭐 중간중간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 이제 그때는 뭐 학원 안 나온 날은 게시판 이용해서 글을 올리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좀 답은 빠릿하게 좀 답변을 드리니까.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생각은 좀 하세요. 알겠죠?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은 좀 해보시고, 이게 무슨 말이었나 한 고민해보시고, 그 다음에도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, 이런 식으로. 딱 봤는데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물어보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한 번 정도 걸르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. 그래야지 그나마 좀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. 그리고 본인이 마음대로 오해해서 막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요. 절대로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본인이 막 껴맞춰갖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. 그렇게 하면.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꼭 질문하시고. 알겠죠?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뭐 결석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본인이 뭐 빠질라면 빠지더라고 다 알아서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해도 별로 소용없고. 그래서 여러분 지킬 거는 복습, 반복 잘 하시고요. 알겠죠? 이게 제일 중요하고. 그 다음에 수업했던 것만 딱 잘 정리해서 보시고, 그 다음에 틈틈이 암기 좀 해주시고, 요거만 잘 해주시면은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. 어떻게든 뭐 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,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도.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세법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,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, 이건 뭐 본인 선택이야. 이건 뭐 제가 뭐 풀지 말라, 풀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어쨌든 교재 그 기출문제들이 파트마다 실려 있으니까요. 나는 문제를 풀어봐야 좀 이해가 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뭐 풀 수밖에 없는 거고, 근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지금 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문제는 대부분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쪽 법 파트를 외우면 문제가 그냥 풀린다고요.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문제가 뭐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걸 외웠으면 그냥 맞추는 거고요. 이걸 풀면서 이해를 하는 건 거의 없다고. 계산 형태나 이런 거는 뭐 이해하겠지만 그건 지금 풀어도 안 풀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.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. 지금 문제 푸는 것들이. 그래서 근데 본인이 가끔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푸시면 되고, 근데 뒤쪽 파트랑 연결된 문제도 섞여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모르는 거 나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. 문제 푸신 분들은. 그리고 만약 지금 안 풀 거면 언제 푸시면 되냐면 심화 과정에서 풀어보시면 돼요. 심화 과정에서. 심화 과정 때 그때 한 번 돌리고 그때 한번 푸시면 그때는 좀 이해가 될 거고요.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이죠. 월요일마다 복습을 해요. 1교 시작하기 전에, 그러니까 오늘이 다음 주 월요일, 그래서 한 시작하기 30분 정도, 알겠죠? 30분 정도 이번 주에 했던 거 있죠? 요거를 다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 다시 까먹고 오니까 다시 한번 또 알려줘야 되니까 간단하게 리뷰하고 시작할 거고, 그다음에 간단한 퀴즈 좀 볼 거고요. OX 해서 여기 퀴즈는 대부분 기출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. 그래서 공부를 해오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계속 되니까, 알겠죠? 그냥 멍하니 듣는 것보다는.
그래서 주말에 한번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또 듣고 이게 쌓여야 돼요. 계속 쌓여야 돼요. 정말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.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오늘이 아니다 이거죠. 내년 4월이지 내년 되겠죠. 9급 기준으로 2023년 4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한 10일쯤 할까요? 그냥 우리 마음대로 4월 10일 요때를 목표로 하는 거지. 알겠죠? 9급 9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요때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야. 이때만 뭐 하면 돼요? 점수가 잘 나오면 돼. 그 전까지는 안 나와도 상관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가끔 조바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지금 수업 듣는데 잘 모르겠다.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. 수업 듣는데 다 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른 걸 해도 잘할 것 같아. 그러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시면 된다고. 알겠죠? 가다 보면 정말 쌓여서 이 시점 가서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요. 그렇다고 점수 100점 나오진 않을 거야. 알겠죠? 100점 힘들고. 그래서 가다 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.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세법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다 잘해, 다. 합격하려면 국어, 영어, 한국사, 회계, 세법을 다 잘하셔야 돼요. 하나라도 빵꾸 나잖아요. 그럼 떨어지는 거 무조건. 그래서 가끔 회계세법에 내가 세무 직렬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 가서 엄청 후회한다고요. 이건 잘 나와. 근데 기본 과목들이 안 나오면 합격 절대 못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게 나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지 회계세법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항상 시간을 잘 배분하셔갖고 잘하시는 게 좋고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하나 정도 있다. 뭐 한국사를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국어를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유리한 지점을 갖고 있는 거지. 그 과목에서 한 90에서 100점 정도 언제나 받을 수 있다면 평균을 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. 그리고 시간도 좀 적게 투입할 수 있잖아요. 공부 시간도. 그래서 그런 과목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골고루 해서 다 평균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시간을 잘 투입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해요. 평소에 점수 안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요. 그럼 되게 하기 싫잖아 걔네들은 또. 그럼 미룬다고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해야지. 그럼 나중에 가서 오르겠어요? 안 오른다고 걔들도 점수가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싫은 과목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. 그럼 보통 세법 열심히 하더라고. 보통 싫어하는 과목이 보통 세법이나 아니면 회계야. 다른 것도 뭐 싫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.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 되지 말고요. 그냥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세무직렬은 세법이나 회계라는 이제 특수한 과목이 있다 보니까 뭐 직렬마다 조금씩 그렇겠지만 본인이 세무직을 선택했으면 선택한 그 나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. 난 그냥 사람 많이 뽑고 일행직은 별로 하고 싶진 않고 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. 공부하시면서 후회할 거고 합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세무직렬을 하고 싶으면 관련된 내용을 내가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할만할 것 같고 나한테 좀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좀 자기만의 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. 그냥 남들 하니까 많이 뽑으니까 빨리 되겠지 라는 생각 갖고 하시면 중간에 무조건 힘들어하고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. 아마 힘들어하고. 그래서 그리고 일하다가도 포기할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세무직 같은 경우는 과거 필수가 아니었을 때 세법 회계가 그만둔 율이 엄청 높았다고요. 너무 힘들어갖고.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.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. 그래서 내가 그냥 선택한 건지 아니면 정말 세무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지. 알겠죠?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갖고.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. 이거 그냥 뭐예요? 여러분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. 직업. 알겠죠? 그래서 직업 중에 하나로 공무원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토익이나 이런 공부할 때 여러분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. 알겠죠? 그래서 여기다 뭐 굉장히 내 인생을 갈아놓고 뭐 이거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요.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. 알겠죠?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신한테 큰 오점이다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. 그래서 나는 그냥 취업을 하는데 공무원 선택한 거고 다른 친구들 취업 준비할 때 난 이걸 준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